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 급성염증과는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몸의 한계에 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때는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합치료의사 김진목입니다. 염증은 신체의 방어작용 중 하나로 생태 조직의 손상을 치유하거나 외부의 침입체에 대해서 방어하는 우리 몸의 방어입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고름이 나는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미세먼지, 고혈당, 고혈압,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져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 급성염증과는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급성염증과는 달리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워서 만성질환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몸의 한계에 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임상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때는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시켜서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으로부터 섭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등 자가 면역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신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파괴해서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잇몸질환, 대장염,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염증질환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비만, 잘못된 자세, 만성 스트레스, 고열량 식사, 액상 과당의 섭취, 운동 부족 등입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증합니다. 그중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 특히 괴롭습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어서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이 초래되게 됩니다. 고열량 음식에 포함된 지방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물질을 유발시키고 액상과당은 혈액 속 단백질과 엉겨 붙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당과 단백질이 엉겨 붙은 것을 체중 당화산물, 즉 AGE라고 부르는데 이 AGE는 염증 물질을 생산합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양파와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버섯 등이고 향신료에 속하는 채소들 즉 강황, 계피, 박하 등이 있고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들인 사과, 수박, 귤, 딸기 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이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이고 다섯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토마토를 들고 싶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페인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 남성들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익혀서 드셔도 좋습니다만 주 성분인 라이코펜을 많이 흡수하려면 익혀서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함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히는 것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할 때는 잘 씻은 뒤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데치거나 찌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요리가 좋고, 요리 중이거나 요리 후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요리 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려야 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는 여름 채소에 속하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기 때문에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큰 토마토 말고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달리 연중 언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다고 그랬죠. 큰 토마토 한 개와 방울토마토 여러 개를 비교하면 껍질이 어디에 많을까요? 방울토마토에 많겠죠. 그리고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일 때 수확을 해서 후숙시켜서 매장에 놓으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더 추천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색깔이 파랗죠. 이 파란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285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요리 온도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니까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음식으로 채소는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꽃채소, 순채소, 비늘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슬리, 샐러리 등이 있고, 뿌리채소에는 무, 순무, 우엉, 당근, 감자와 고구마가 있고, 열매채소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이 있고,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있고, 순채소에는 아스파라거스, 죽순, 땅두릅이 있고, 비늘줄기채소에는 마늘, 파, 양파, 부추 등이 있고, 버섯류에는 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등의 버섯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거의 대부분 만성염증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ORAC,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오라크 지수로서 항산화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드리자면, 먼저 채소에는 비트가 100g당 오락 지수가 2274로 1위이고, 그 다음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적피망, 콜리플라워, 녹색피망, 토마토, 콩의 순이었고, 과일에는 크림베리가 오락지수 373으로 1위이고, 다음으로 배, 붉은 포도, 사과, 체리,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바나나, 청포도의 순이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드시나 익혀서 드시나 비슷하지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는 익힐 때 식물 영양소의 함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익혀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기름을 조금 섞어주는 것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지만 시금치는 신장결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와 효소의 흡수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아까 최종 당화산물 AG 말씀드렸는데, AG를 만드는 단당류,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단당류와 기름진 육고기와 육가공 제품, 그리고 술, 이 세 가지가 만성염증을 잘 초래하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스페셜 헬스 리포트,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첫째, 항염식품을 섭취하기입니다. 앞에서 항염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다섯째는 금연, 여섯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하기인데,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클로로겐산, 오메가3 등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증가되고 체중도 증가하며 심폐기능 저하와 만성염증까지 신체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수면 부족 시에 염증 수치인 CRP치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여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수분이라고 하면 마시는 액체류 전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분은 말 그대로 물입니다. 보리차나 감잎차는 생수처럼 마셔도 되지만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세포 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이런 노폐물이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어서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생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적어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물을 좀 적게 마시더라도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채소와 과일은 만성염증 제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